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31일 오전 9시 6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통상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표한 합의의 대강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구매를 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면서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의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하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2주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금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호관세는 미국이 25% 부과하면은 우리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25%를 부과해야 그게 상호관세가 맞는데 우리는 그런 보복관세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말은 사실은 일방적 관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가 조금 아쉬운 점인데 1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12.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조금 실망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2주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소하면은 다른 어떤 틀이 흔들린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됐어야 되는데 15%로 된 겁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 정치적 민감성이겠죠. 민감성을 감안해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여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강요들과 나눈 대화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측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서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유지, 보수, 정비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달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분야별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은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와 무역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측이 별도로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라면서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등 구성 변화는 있지만 늘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는 액수라고 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임한 것이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이었는데, 그 성적표는 일본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은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상당 부분은 우리도 같이 우리 산업, 우리 기업들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이득을 보는 구조니까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거의 무력화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한국이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유신시대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중화학 공업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세력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수사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이 우물을 팠느냐를 기억하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